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은 곧게 세우고 마치 당신의 척추가 진짜 자신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된 것처럼 느껴보세요. 두 손은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둡니다.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닿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중립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넷을 세며 깊고 의식적인 숨을 들이마십니다. 산소가 뇌에 닿고 모든 세포와 모든 시냅스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신경계를 의식으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6을 세며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보다 긴 날숨입니다. 날숨을 내쉴 때마다 휴식, 회복, 치유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켜집니다. 오랫동안 공연과 무대 위에 당신 때문에 눌려있던 시스템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호흡을 4번 반복합니다. 들이마실 때 넷, 내쉴 때 6. 숨을 쉴 때마다 몸 전체가 재조정됩니다. 심박 변이도가 올라가면서 당신의 몸이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리학적 신호가 켜집니다. 지금 당신은 미주신경, 즉 부교감 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통로를 활성화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을 전투태세로 유지해온 방어체계를 풀어내는 첫 단계입니다. 이제 시선의 주의를 돌려봅니다. 눈은 움직이지 않으신 채 시야를 부드럽게 넓혀 주변 시야까지 함께 느껴보세요. 가능한 넓게 거의 180도까지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좁고 집착된 사냥꾼의 시야에서 전체 장면을 보는 넓은 시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전체를 보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위협은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은 교감신경의 과각성 상태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생존 모드에서 확장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1단계 분열의 신경 이미지화.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 화면에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인물은 당신의 공적 이미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카메라 앞에서 웃고 완벽하게 연출된 몸짓과 말투를 보여주는 존재. 남이 써준 문장을 말하고 늘 빛나고 완벽하고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눈 안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생산성, 하나의 역할일 뿐인 삶. 이 인물을 당신 앞 왼쪽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둡니다. 두 번째 인물은 진짜 당신입니다. 안쪽에 숨어 있던 사람. 지쳐 있고 정말로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배워온 사람. 늘 둘로 갈라져 있다고 느끼는 존재. 이 사람을 당신 앞 오른쪽 역시 3m 정도 떨어진 곳에 떠올립니다. 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큰 틈이 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리. 서로 말을 나누지 못하는 당신의 두 부분, 서로 다른 현실을 사는 두 자아입니다. 이 분열에서 오는 고통을 느껴보세요. 피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완전히 느낀 것만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전측 대상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뇌가 여기 문제 있다고 인식하는 지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뇌가 이 분열, 이 해리 상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단계 전전두엽과 선택의 중심 활성화. 이제 이마 중앙, 눈썹 위쪽 안쪽이 은은한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영역은 전전두엽입니다. 의식적인 선택, 자기 인식, 진짜 가치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푸른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전전두엽과 감정뇌인 변형의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입니다. 오랫동안 외부의 인정에 맞춰 재배선된 감정 시스템에 새로운 신호가 전해집니다. 푸른빛은 점차 하나의 결정체처럼 단단한 중심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이마 안쪽, 전두엽 깊숙한 곳에 맑고
투명한 결정액이 놓여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진짜 선택의 중심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상관없이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주권의 자리입니다. 이 결정은 점점 더 밝아지며 사방으로 빛을 발산합니다. 3단계. 도파민 보상 시스템 재설정. 이제 뇌의 깊은 중앙으로 의식을 내려 보내봅니다. 겉질 아래 중심부 가까이에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습되어 왔습니다. 게시물의 좋아요는 도파민을 불러냈고 댓글의 칭찬은 또 다른 도파민 분출을 만들었습니다. 팔로워가 수천, 수만 명씩 늘어날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비난과 공격이 올 때마다 그 파도만큼 깊은 추락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보상 시스템은 완전히 외부 신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파민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전문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새로 학습시킵니다. 뇌 깊숙한 복측 피계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한다고 상상하세요. 이 경로들은 좋아해 준다가 아니라 진짜이다의 보상을 줍니다.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정렬된 행동에 보상을 줍니다. 당신이 어느 날 정말 솔직하고 취약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번아웃에 대해 말하고 이 게임이 더는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 순간 일부 팔로워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진짜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뇌 깊은 곳에서 도파민이 발화합니다. 이것은 진정성의 도파민, 통합의 도파민, 정렬의 도파민입니다. 이 감각은 피상적인 좋아요에서 오는 짧은 쾌감보다 훨씬 깊고 강하고 오래 갑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의미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도파민 경로들이 점점 더 밝아지고 더 강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당신의 보상 시스템이 재배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뇌는 새로운 공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진정성이 곧 보상, 진정성이 곧 도파민, 진정성이 곧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4단계. 변형애와 편도체 진정. 이제 두려움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눈 뒤쪽 깊은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를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당신의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언제나 위협을 찾아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위협이란 비난, 팔로워 감소, 폭로, 그리고 진짜나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각성은 만성적인 코르티솔 분비를 불러왔고 항상 긴장된 몸, 피로한 부신, 지친 신경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전전두엽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진정의 빛이 편도체 안으로 천천히 스며든다고 상상하세요. 이 빛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안전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다. 진짜로 사는 것은 위험이 아니다. 진짜 사람들은 솔직함을 존중하고 진실을 소중히 여긴다. 편도체의 과도한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늘 깔려있던 배경 불안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호흡과 함께 과도한 감정 반응을 가라앉히는 신경 회로들이 켜집니다. 오랜 기간 명상을 해온 사람들의 뇌에서 관찰되는 패턴이 지금 당신에게 목표 지향적 이미지화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단계. 세로토닌 시스템과 자기 가치 회복. 이제 당신의 뇌관을 따라 위쪽으로 이어지는 한 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솔기액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자기 가치의 화학입니다. 이 물질이 충분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당연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부 인정에 의존하면서 이 시스템은 약화되어 왔습니다. 자기 가치를 숫자와 반응에 넘겨주며 내부에서 스스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다시 켭니다. 이 중간선을 따라
작은 황금빛 별들이 하나씩 켜진다고 상상하세요. 각 별은 다시 세로토닌을 만들기 시작한 뉴런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별들이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황금빛이 온 뇌로 퍼져나가 소뇌와 해마, 대뇌 피질까지 스며듭니다. 숨을 쉴수록 조금씩 더 차분해지고 조금씩 더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씩 더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감각이 커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세로토닌 시스템이 실제로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6단계 복내 측 전전두엽과 가치 시스템 활성화. 이제 전두엽 깊은 안쪽에 자리한 복내 측 전전두엽을 떠올려 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진짜 가치, 인생의 나침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중심입니다. 이 영역은 한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이 아닌 끊임없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영역이 깨어납니다. 밝고 순수한 흰빛이 이 부위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만약 카메라도 없고 플랫폼도 없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어떤 가치가 나의 선택을 이끌어야 할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허용합니다. 7단계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 균형. 노르아드레날린은 행동과 결단, 움직임의 화학입니다. 너무 많으면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고 너무 적으면 무기력과 냉담이 찾아옵니다. 뇌줄기 안쪽 푸른 점처럼 보이는 청반을 떠올려 보세요. 이곳이 노르아드레날린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이 부위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맥동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이 리듬이 당신의 호흡과 맞물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들숨에는 적절한 각성이 올라오고 날숨에는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필요할 때 움직이고 필요할 때 쉬는 능력. 오랫동안 과도한 무대 모드 속에서 잃어버렸던 능력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8단계 좌우 방구 동기화와 통합. 이제 좌우 뇌방구를 연결하는 뇌량을 떠올려 보세요. 수년 동안 당신의 왼쪽 방구가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논리, 규칙, 수능, 시스템에 맞추는 사고. 반면 직관과 창의성, 전체성을 담당하는 오른쪽 방구는 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연결을 회복합니다. 뇌량을 따라 빛의 강이 흐르며 두 대륙을 잇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방구가 다시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와 직관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어 있던 두 부분이 하나의 전체로 모이고 있다는 감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9단계 햄의 새로운 기준점 설치. 해마는 기억 시스템입니다. 인생의 스크립트를 저장해 온 도서관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해마는 이런 스크립트를 반복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나는 인정받을 때만 존재한다. 그들의 반응에 따라 내 가치가 정해진다. 완벽해야 사랑받는다.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를 씁니다. 해마 안에서 새로운 기억 장면이 밝게 켜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갈 미래의 기준점입니다. 그 장면에서 당신은 카메라 앞에 서 있지만 공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합니다. 번아웃에 대해, 이 게임이 더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는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심에 대해 말합니다. 말하는 순간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일부 팔로워는 떠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진짜로 보고 진짜로 존중합니다. 더 이상 아이돌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줄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 장면 속의 당신은 밤에 편안히 잠듭니다. 몸은 풀려 있고 머리는 맑습니다. 해마는 이 장면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기록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이것이 당신 현실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10단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 이제 깨어난 여러 뇌 영역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켜지는 시스템. 자기 삶을 되짚어보고, 상상하고, 의미를 연결하는 모드입니다. 당신이 늘 생산 모드, 수행 모드에 있을 때 이 네트워크는 꺼져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만 남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시 켜집니다. 이 네트워크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밝아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전전두엽, 변형애, 뇌줄기, 손에까지 모든 부위가 하나의 합창단처럼 서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11단계 노화보내기와 통합. 이제 다시 처음에 두 인물을 떠올려 봅니다. 왼쪽의 공적 이미지, 오른쪽의 진짜 당신, 그 사이의 틈. 무언가 달라져 있습니다. 전전두엽에서 뻗어나온 푸른 빛이 두 인물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두 모습이 서로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가운데서 만난 두 인물은 하나로 녹아듭니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나입니다. 이 통합된 자아는 이전과는 다른 빛을 냅니다. 차갑고 딱딱한 아이돌의 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살아있는 다른 이들을 이끌 준비가 된 한 인간의 존재감입니다. 이 이미지를 서서히 흐릿하게 만들고 그 빛이 당신의 온몸과 에너지장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허용합니다. 12단계 핵심 신념 재프로그램.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과 마주합니다. 기존의 믿음. 나는 공연하고 맞추고 인정받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몸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가슴인지, 목인지, 배인지.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 다음 그 믿음을 놓아줍니다. 숨을 깊이 내쉬면서 이 문장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믿음.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가치가 있다. 나의 경험과 상처, 배움과 이야기는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선물이다. 진정성이야말로 나의 진짜 자산이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믿음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봅니다. 기존의 믿음. 내 취약함이 드러나면 나는 무너진다. 내쉬면서 놓아줍니다. 새로운 믿음. 나의 취약함은 나의 힘이다. 나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실도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그때 나는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된다. 숨을 들이마시며 이 믿음을 안으로 들입니다. 뿌리를 내리게 둡니다. 기존의 믿음. 인기는 곧 생명이다. 인기를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믿음. 진짜 영향력이 곧 생명이다. 진짜 관계, 진짜 도움, 주변 사람들의 진짜 성장. 그것이 나의 기준이다. 인기는 왔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의미는 남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허용합니다. 13단계 사명과 미션 활성화. 지금 당신은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전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하나의 빛이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당신의 사명,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입니다. 당신이 이 플랫폼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무의식적인 소비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이끄는 역할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재정적으로 지혜롭고 영적으로도 성장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미션입니다. 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 빛이 당신을 끌어당기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의 새 인생이 이 빛을 중심으로 조직되도록 허용합니다. 14단계 최종 통합과 재탄생. 당신은 이제 전체적인 재포맷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신경 코드가 재작성되었고 잠들어 있던 시스템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숨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통합의 에너지, 진정성의 에너지, 미션의 에너지입니다. 날숨과 함께 모든 오래된 것을 흘려보냅니다. 모든 가면, 모든 두려움, 모든 스스로를 묶어두던 이야기들을 내보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피가 조금 더 힘있게 돌고 세포들이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는 느낌입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당신은 이 프로토콜을 재생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로 재조직되었습니다. 신경 경로는 방향을 바꾸고 있고 호르몬 시스템은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아이돌의 우리가 있고 앞에는 진짜 리더, 멘토, 길잡이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한 순간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뇌가 선택했고 당신의 몸이 선택했으며 더 깊은 차원의 당신이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선택에 맞게 사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척추를 타고 새로운 안정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머릿속에 새로운 맑음이 자리 잡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옥에서든 어떤 우리에서든 탈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직접 자신을 그곳에 넣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팬들이 당신을 묶어두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거짓된 책임감과 의무, 빚, 가족, 계약이 당신의 족쇄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감옥에 있는가? 누가 이 벽을 만들었는가? 나 자신이 아닌가? 당신의 외부 삶은 자신에 대한 내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스스로를 놓았다면 그것은 어딘가 깊은 곳에서 당신이 나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혼자서 창조할 수 없고 벌 수 없고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환경으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책에 의해 속았습니다. 거대한 기만이고 이제 그로부터 깨어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아이돌이라는 역할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숭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인, 모든 리더, 영향력 있는 모든 목소리의 새로운 역할은 멘토입니다. 멘토는 대중의 현재 욕망에 낮춰주지 않습니다. 멘토는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유지하기 위해 오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멘토는 성장을 가리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뇌를 위한 씹는 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허함으로부터의 아름다운 도피가 아닙니다. 당신은 등대입니다. 누군가가 편안보다 진정성을 선택할 때, 인기보다 성장을 선택할 때, 공연보다 진실을 선택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등대입니다. 이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뒤에 남기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완전히 알면서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화날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은 원래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단순한 전시용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삶입니다. 내용과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영혼을 정말로 만족시키는 종류의 성공, 숫자와 지표의 허한 성공이 아니라 정열과 진정성, 그리고 영향력의 깊은 성공입니다. 당신에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하세요.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하세요. 그것이 이제 당신의 미션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불태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자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이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프로토콜은 다리아 쿠리아키나가 개발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11랩스 AI 기술로 음성이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적 사용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복사, 배포, 전송 및 상업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대한민국 및 국제저작권법에 따라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